일본이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를 너무 좋아한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 일본 놈이 한국 대통령이 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사실상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 온 거죠.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일본이 잘한 것도 아니고 과거사를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염수 방류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윤석열이 경축사에 일본은 파트너라고 했으니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이 저거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안 그랬는데 그들도 놀란 거죠. 아니 이럴 수도 있어? 일본 신문들 다 나섰어. 요미리우 신문. 윤씨 윤석열호상 역사 문제 언급 없어. 저게 윤씨 윤상 일본식 표현이에요. 윤씨 맞지 뭐. 일본은 파트너라고 했다고 일단 겁나 좋아해요. 저런 신문 보는 것도 일본답다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저런 거 뭡니까? 그 요미우리 역사 문제 언급 일본 책임 호소 없었다. 신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니온 게이자 일본 경제신문 한국말하면 한국경제신문 똑같은 거. 보수 성향 이명박 박근혜 때도 광복절엔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은 없었다. 역대급 매국노다 라고 생각하죠. 다음에 아사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발언이 없었다. 진짜 신났나 보다. 좋겠다. 마이니치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 없었다. 와, 나 저거 방송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빡이 도네요 지금. 저렇게 일본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은 우리 윤상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져서 자기가 지지율 낮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상케이는 좀 그래도 톤이 부드럽네요. 윤석열 협력 강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야, 좋겠다 진짜. 일본은 출마해라요. 한국은 5년 단임제니까 2년 만에 쫓겨가고 일본 출마하면 되겠네. 너무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당선 안 되죠.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국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역사를 잊고 밟고 그다음 자신의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만 하는 국민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게 가능할까? 저는 너무 진짜 이 무식하다 못해 사악하기까지 한데 일본에서도 지금 좀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엄청 싫어하잖아요. 일본 놈이라고. 일본 놈이라고 싫어해. 심지어 박근혜 아버지는 친일파였어. 다카키 마사오. 그럼에도 저렇게 친일을 안 했거든. 친일이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종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종일. 일본이 완전 굴종하고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뭐. 그래서 어제 제가 독도가 위험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기시다가 천착하는 의제가 독도예요. 외무상 때부터. 그리고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하겠다는 게 쟤들이 목표인데 그래서 내가 합리적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때부터 일본 자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를 주겠다는 아닐 거예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목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윤석열이 불가능하잖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전혀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어저께요 아사히 신문이 8월 16일 날 한국 정부 여당이 비공식으로 핵 오염수 투기 차라리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게 이제 오태규 리포트라는 SNS. 저 오태규 저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일본연구소 언론인이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도쿄 특파원하고 논설위를 지내신 분이고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이십니다. 저분이 쓴 SNS 한번 볼까요? 일본어로 다 읽어주세요. 일본어는 안 됩니다. 오태규 리포트 충격적인 뉴스네요. 오늘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 특파원 출신으로 이 신문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하코타 데스야카가 쓴 기사 이란 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 대통령의 일부입니다. 강거고 아스데니 뭐 이렇게 읽어가는 건데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다음 건 보여줘봐요. 뒷목 잡아야 돼 지금. 자, 빨간 거 읽어봐. 빨간 거. 아니 다 읽어. 뒷목 잡고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내년 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입하고 있다.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요약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면 한국 총선에 영향이 적은 시기, 즉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여권이 비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 조기 방출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따로 적지 않아도 이 대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이 정권의 인식과 행태를 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거 질문이 있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알아보겠다. 근데 사실 했네. 아니 네. 했어 이런 네. 것보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미룰수록 내년 총선 악영향을 주니까 차라리 빨리 해라.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한테 한국에서도 빨리 방류하라고 하니 우리는 방류할 수밖에 없더라고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일본의 해양 핵폐수 투기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맥락이에요. 한국이 더군다나 정부 여당이 비공식이긴 하지만 요구하고 있으니 일본은 방류를 한국도 하라고 하니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85.4%. 저거 환경운동연합이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5월 달에. 여론은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일 공동 여론조사도 있었죠. 오염수 방류 찬반. 한국민들 84%가 반대합니다. 일본인들은 60%가 찬성하고.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대략 이런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80% 정도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저 집회 나가면 저런 거 많이 보시죠. 방사능 오염수 너나 차 마셔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자유다. 그럼 뭐야? 얘네들은 일본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 방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 빨리 해. 빨리 해라. 총선에서 우리 총선에 불리해진다. 참, 이거 다 탄핵감입니다. 진짜 탄핵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헌법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거잖아요. 아까 광복절 때도 그 건국절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 그 정신도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에 제가 후보가 되면 탄핵 걸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걸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됩니까? 탄핵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당에서도. 이미 박근혜보다도 한 100배는 이놈은 탄핵을 차고도 빨리 시켜야 넘쳐요. 되는 거야. 이유가.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이동관 임명으로 저는 끝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에요. 해녀, 외국인, 고래, 임신부 등 4만 명이 오염수 헌법 소원을 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녀분들 포함해가지고 4만 명이 오염수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제주 구자읍 월정리 6년차 해녀 김은하 씨입니다. 이분 이야기 한번 볼까요? 해녀는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 생물처럼 바닷물에 노출돼요. 물질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먹어요. 입으로 먹기도 하고 눈, 코, 입으로도 들어가고 피부로도 흡수되죠. 그래서 나는 피해를 본다. 근데 이게 헌법 소원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매일 브리핑이라는 걸 하면서 일본은 실드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뭘 했냐면은 카드 뉴스를 냈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고. 이런 책임을 묻는 거죠, 지금.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니들 싸그리 죽는다 진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이 자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촛불로 어떤 사고도 없이 정권을 바꾸고 났더니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획을 못했던 거죠. 그건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정권 바뀌면 쉽게 표현하면 강성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가능성이 높아요. 싹 쓸어버려라. 그거 정권을 새로 바꾼 사람들 입장에서 거역하기 힘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